한국 무인 매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멍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직원이 없어요. 카운터에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서 오세요 하는 것도 없고 누가 뒤에서 본 느낌도 없고 그냥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잠깐만, 여기는 영업하는 중인가? 뭐 사장님 화장실 갔다 오는 중인가? 나 지금 들어와도 되는 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림에 살고 있었거든요. 집 바로 밖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게 있었어요. 작은 매장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냉장고가 쭉 있고 과자 있고 음료도 있고 계산하는 기계도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설명이 붙여 있었어요.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함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바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왜 아직 안 털렸지? 제가 한국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고 스웨덴에서 살았고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몸으로 알아요. 이런 가게가 모든 나라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가끔 너무 쉽게 말해요. 그 헨리야, 그냥 CCTV 있잖아요. 뭐 카드 결제되니까 기록 남잖아요. 아니면 걸리면 처벌 받잖아요. 아니요. CCTV가 있다고 사람이 안 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이 남다고 사람이 갑자기 양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있다고 사회가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카메라가 있어도 훔칠 사람은 훔쳐요. 걸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요. 잃을 거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서양에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헨리야, 한국에는 직원 없는 가게가 있다며? 이게 진짜냐? 제가 웃었어요. 나 거기 맨날 갔어. 한국에 살았을 때. 그 친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말했어요. 미국이면 하루 만에 박살난다. 저도 바로 인정했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매장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군가 그냥 하나 들고 나가요. 그 다음에 누군가 벽에 낙서해요. 그 다음에 밤에 누군가 들어가서 타요.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나고 문이 망가지고 물건이 사라지고 사장님은 보험회사랑 경찰이랑 싸우다가 결국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럼 헨리야, 서양 사람들은 다 나쁘다는 말이에요?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미국에도 좋은 사람 있고 스웨덴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호주에서 좋은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과 사회가 좋은 행동을 기본값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 매장은 착한 사람 몇 명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무인 매장은 사회 전체 평균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훔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분위기, 남의 곳을 그냥 가져가면은 스스로 창피하다는 감각,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습관, 이게 있어야 무인 매장이 서요. 한국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게 제일 놀라워요. 한국 사람들은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요. 그치? 근데 제 눈에는 그 장면이 그냥 쇼핑이 아니에요. 그건 한 사회 수준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없는데도 계산한다는 것, 아무도 직접 감시하지 않는데도 줄을 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한다는 것,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그냥 말해요. 에이, 헨리야, 한국도 도둑이 있어. 한국도 별로야. 외국도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말은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한국도 사기 있고 진상 있고 도둑 있고 욕 나오는 일도 많아요. 근데 사회 전체의 기본 신뢰도가 무너진 나라와 아직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나라는 일상에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 차이는 뉴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길을 걸을 때 느껴져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갔다 올 때 느껴져요. 편의점 앞 테이블에 가방을 잠깐 놓을 때가 느껴져요. 무인 매장에 직원 없이 물건이 쌓여 있을 때가 느껴져요. 전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순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직업을 훔쳐가는 거 아니라 친구가 깨워주거나 경찰이 와서 챙겨주는 장면. 카페에 휴대폰을 두고 나갔는데
몇 분 뒤에 들어와도 그대로 있는 장면. 길거리 음식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줄 서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장면. 한국도 거칠 때가 많고 사람들도 예민할 때도 많고 서로 눈치 주는 문화도 비곤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눈치, 그 사회적 압박, 그 남들이 본다는 감각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걸 너무 싫어해요. 왜 남 눈치를 봐? 내 인생인데?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 할 권리 있어? 저도 어릴 때는 그거 너무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유만 있고 책임이 약해지면은 그 사회는 점점 망가져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안 쓰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변해요.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내가 뭐 하든 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바뀌어요. 누가 길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누가 가게에서 훔쳐도 직원은 위험하니까 못 막아요. 누가 공공장소를 더럽혀도 다들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내요 여러분. 가게는 문을 닫고 물건 가격도 올라가고 밤거리는 불안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 조심하면서 살게 돼요. 제일 억울한 건 규칙 지키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개판을 치면은 정직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잠금장치, 더 많은 보안, 더 많은 의심, 더 많은 불편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서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무인 매장을 보면은 저는 그냥 변하다 에서 끝났지 않아요. 저는 그 안에는 모이지 않은 힘을 봐요. 그 매장 안에는 사장님이 없지만 사실은 사회가 서 있어요. 그 매장 안에는 직원이 없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가 서 있어요. 그 매장 안에는 경비원 없지만 사실은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공동 감각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기계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CCTV 아무리 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앱을 만들고 QR코드를 만들고 AI 계산들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믿을 수 없으면 그 시스템은 오래 못 가요. 헨리야, 그럼 그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한국만 특별한 거 아니야. 외국도 무인 매장이 있어. 외국에도 시도는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일부 조용한 동네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전국 어디나 일상적으로 평범한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수준이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술이 있다는 것과 사회가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서양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적 신뢰가 약해져서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가능한데 많은 서양 도시에서는 위험해질까요? 왜 한국에서는 중학생도 혼자 들어가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매장 문을 최장실을 달고 화장실도 잠그고 직원도 물건 뒤에 숨겨놓고 팔아야 할까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화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작은 선을 지키는가, 부끄러움을 아는가, 공동체가 아직 사람을 잡아주는가. 잘못했을 때는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라는 감각이 남아있는가. 저는 이게 한국의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채널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남아있는 그 기본 신뢰, 이건 진짜 돈으로 다시 사기 너무 힘들어요. 한번 깨지면은 다시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도로도 다시 깔 수 있어요. 가게도 다시 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두가 비싸져요. 마음도 비싸지고 생활도 비싸지고 자유도 비싸지고. 왜냐면 신뢰가 사라진 자리는 항상 감시가 들어오거든요. 서로 믿을 수 없으니까 문을 잠가야 해요. 직원을 더 세워야 해요. 보안 요원 불러야 해요. 절차를 늘려야 해요.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는 점점 느려지고 차가워지고 피곤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끔 한국의 눈치 문화, 빨리빨리 문화, 서로 신경 쓰는 문화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밖에 나와보면은 뭐예요? 그 불편함 안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힘도 있다는 거 뭐예요? 무인 매장은 그냥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한국 사회가 아직 완전히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직 남의 시선이 있고, 아직 부끄러움이 있고, 아직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선이 있고, 아직은 모르는 사람끼리도 어느 정도 믿고 사는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사라지고 나서야 알아요. 안전도 그러고 속도도 그러고 밤거리도 그러고 깨끗한 화장실도 그러고 무인 매장도 그래요. 매일 보니까 평범해 보여요. 너무 익숙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밖에서 온 사람의 눈에는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한 사회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예요. 제가 신림에서 그 작은 무인 매장 문을 처음 열었을 때는 저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거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특이한지, 얼마나 위험하게 소중한 걸 갖고 있는지 그게 처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본 거예요. 직원 없는 가게 하나가 저한테 한국의 민낯처럼 보였어요. 완벽한 나라도 아니고 뭐 전국도 아니고 문제 없는 사회도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한국 안에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 바로 보여요. 문이 잠기고 물건이 사라지고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되고 직원들이 손님을 의심하고 손님들도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에서 살아보면은 한국 무인 매장 하나가 그냥 가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변이가 아니에요. 그건 신뢰예요. 그리고 신뢰는 한번 잃으면은 다시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 무인 매장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이 작은 가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큰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 사회는 생각보다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